오랜만에 코스닥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까지 모든 섹터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급등을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제주반도체도 보합에서 23%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동일하게 어제 말씀드렸죠. 대한광통신은 또 어땠습니까? 2%대 시작을 해서 24%. 첫 번째 종목이었던 오이솔루션은 정확히 눌림목 구간 말씀드리고 목표가까지 도달했죠. 14% 전체적으로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었던 성우전자도 22%. 어제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달 첫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순환매들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놓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코스닥 골고루 섹터 다들 상승을 하면서 거의 코스닥만 7%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조금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죠. 바로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광통신 관련 섹터들 오늘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졌죠. 오이솔루션도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살짝 이격이 있었던 부분들, 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그 구간대까지 조정이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6%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3만원 구간대까지 14.50%까지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2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린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첫날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루 이틀 자리가 잡히면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날의 시장,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28,500원 구간대에서 3만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중기 일정 목표가로는 3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30분 봉상 지금 20선에 대한 살짝 이격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히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목표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1선 라인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대한광통신이었죠. 정확히 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대 시작을 해서 24.08%까지 정말로 시원한 상승이 만들어졌죠.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동일한 영상입니다. 정확히 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구간대에서 13,0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죠. 30분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자리가 만들어졌었고, 이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냥 보합권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3.08%까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상승이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 부분도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거의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20주선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눌림목 그러면서 급등이 만들어졌었고 다시 한번 섹터의 조정과 함께 반등이 만들어졌는데 정확히 20주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30분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83,000원 라인대에서 85,000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90,000원 구간대에서 100,000원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보합권에서 그대로 23%까지 상승을 보였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타이밍을 잡혔었고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0.31%에서 시작을 해서 5.34%까지 조금은 아쉬울 정도로 약한 상승이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성호전자도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22% 상승 그리고 광전자도 마찬가지였죠. 광전자도 3%대 시작을 해서 23%까지 그리고 차트가 정확히 자리가 잡혔었던 HVM도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3%대 시작을 해서 20%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종목들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렇게 디테일한 대응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KBI 메탈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 초에 말씀드린 이후에 주중에 상한가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죠.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추세가 만들어지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뉴스를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선왕권 반도체 용수 공급에 1조 플러스 알파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송전망 확충에 따른 전력 인프라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속도전 그리고 전격전을 강조를 한 만큼 기후부에서는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물과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인공지능도 없다. 반도체 공장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2, 3년이면 짓지만 고학 송전망에 필요한 변전소 신설 5년에서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력 설비의 사전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된 부분들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 신설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선왕권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산단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고압 송전망 건설도 가속화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AI 인프라 관련돼서 전력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성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숨은 수혜주 KBI 메탈이에요. 그리고 옆에도 보이지만 이 83조 송배 전망에 대한 구축도 속도를 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기하급수적인 증설 그리고 글로벌 제조 공장의 리쇼어링 거기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화된 송전망 교체 주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전력 인프라 쇼티지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가속기 구동을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고효율 송전 선로의 발주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죠. 여기에 원자재인 구리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 주요 전력 장비 사슬의 수주 잔고 향후 수년치의 물량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KBI 메타 전력망 확충의 필수 기초 소재인 메탈 부분의 유통량 확대 그리고 단가 인상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구리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영업이익 자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대로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5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43억 원이 나왔죠. 그런데 매출 부분을 보시면 6,800억 원에서 7,500억 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년도에는 54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78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이게 왜 그랬어요? 이때가 구리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초부터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이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은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6년도 올해 전망치는 어때요? 매출액은 9,8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7억 원. 내년에는 매출액이 1조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영업이익은 310억 원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주가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PBR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보시면 어때요? 0.5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고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6천억 원 수준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2,287억 원밖에 되지가 않죠. 아직도 최소한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4월 말 5월 초에도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이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놓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이때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이날 언제였어요? 제가 정확히 이때가 8월 3일 월요일이었었죠. 이때 직전 바로 전 일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이날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었었죠. 수요일에 그대로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딱 3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확히 바닥권에서 8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오늘 사이에 또다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 이슈까지 만들어지면서 전선 구리 쪽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AI에서 비롯된 이 전력에 대한 이슈가 엮여있는 종목들은 같이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000원 라인대 4,2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지지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탈 없이 수급이 포착이 된다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타임이 잡혔을 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이 잡힌 이후에 상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해도 상한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30분 봉상 어때요? 이 구간 다 돌파시킨 이후에 일시적인 이탈 다시 한번 20선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런데도 아직도 저평가다. 그리고 전력전선 AI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KBI 메탈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하다면 어디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BI 메탈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5,800원 구간대에서 6,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7,500원 구간대에서 8,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또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판단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판단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판단 아직까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특히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거의 2,800분양께 하고 계신 기적을 부르는 투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뉴스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지수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 대응 방법들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추세에 대한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은 제가 계속해서 KBR 메탈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기나긴 이 박스권을 돌파시킨 이후에 정확히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500원 구간대에서 17,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이 구간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산일전기도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 급등 그리고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1만원 구간대에서 22만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타이밍이 잡히면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마지막으로 재룡산업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을 포착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한 번씩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급등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하셔야겠죠. 분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900원 구간대에서 8,000원 라인대 길게는 이 매물대 구간선 그거 드렸었죠. 9,000원 라인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자체는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됐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 두 번째 종목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죠.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오늘 또다시 AI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 이후에 정확히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킨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려가고 있는 PS 일렉트로닉스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AI 인프라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87% 폭증을 하면서 2,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신사업 그리고 자회사의 성과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최근에는 AI 서버 사업이 기업 가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분에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부분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올해 4월 AI 서버 수주권 반영으로 2,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미 최근 한 달 이내에도 계속해서 수주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유사규모 수주 한두 건 추가 시에 AI 서버 부분의 매출과 이익 같은 경우에 본업을 오히려 역전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될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다 수주가 만들어졌어요. 먼저 지난 4월 30일에는 1,029억 원 규모의 고성능 서버 장비 공급을 공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IT 기업 대형 이커머스 클라우드 사업자양으로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AI 서버 사업 증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인수합병한 자동차 부분의 경우에도 연간 200에서 500억 원 규모의 매출 성장 여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장 자회사 PS 오닉스 같은 경우에 유럽, 북미, 복수, 완성차 업체형 무선 충전기 수주로 수주 잔고가 2천억 원을 상회해요. 이러면서 올해 연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 133% 증가한 2,928억 원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가량 성장한 308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AI 서버 기수주분만 반영한 보수적인 추정치죠. 그런데 하반기 추가 수주 시에는 이익 추정치 추가 상향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공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털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주 공시 이전으로 돌아간 현 시점 최적의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2028년도 내후년에도 보시면 거의 매출액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500억 원 가량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죠. 이미 내년만 하더라도 지난해 10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1조 수준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4천억 원 살짝 넘어갈 뿐이에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물량 수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 그리고 정확히 60주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20주선 돌파 지지 그리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적으로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PS 일렉트로닉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9,500원 라인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11,000원 구간에서 1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120선에 대한 타이밍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이 판단은 당연히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 움직임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판단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GNC 에너지예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상단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어요. 지금 가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서죠. 가야 될 때 못 가면 이거 못 가요.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고 오히려 이 구간 이탈을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겠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 고점 라인대요. 58,000원 구간대에서 6만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인대 이탈하면 볼 필요가 없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저스템이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21선을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다음날 모두 다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한 이후에 물량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21선을 정확히 지지를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완전히 돌리는 그런 수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21선까지 돌파를 시켜놨죠. 저스템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수율 개선 장비 수요 폭발로 인한 직수의 종목이에요. 이미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수주도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지금 3천억 원 규모의 캐파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내 수율 개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도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수율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로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 엄청난 급등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HBM이었어요. HBM3, 3E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조차 통과를 못하면서 납품을 못했었죠. 계속해서 뉴스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HBM 이제 또
양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이때 이게 안 됐었던 부분이 바로 수율을 잡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잡히면서 그 이후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정도로 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몇 가지를 더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율 개선 장비에 대한 전반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런 강한 수요를 경험하면서 올해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수주 현황, 그리고 이 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강력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증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 생산 능력 캐파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약 3천억 원 수준까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주 증가는 곧바로 실적 성장으로 직결이 되죠. 그러면서 올해 실적 어때요? 매출액은 961억 원, 전년 대비 거의 100%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이런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호실적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026년도 그리고 지난해 어떻습니까? 엄청난 성장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12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83억 원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성장성과 함께 안정성은 어때요?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60% 50% 수준의 유보율은 1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 시가총액이 간다고 하더라도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2687억 원.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그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라고 확인을 시켜드렸죠. 말로만 갈 것 같다? 아닙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정확히 20월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졌었고, 그 사이에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10월선을 기준으로 조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정확히 그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장기적인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때 그어드렸던 선이죠. 이때 말씀드린 이후에 이 상승을 다 누릴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바닥권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21선을 돌파를 시키고 추세를 바꾸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스템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2,500원 구간대에서 13,0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4,0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 지금 보시면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비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기준들 제발 잊지 말고 대응 방법을 익히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판단들 당연히 말씀드린 순서대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 섹터, 수급, 차트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방에서 타이밍 잡히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거 테스죠. 테스도 다시 한번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면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어요. 타이밍 분봉상으로 정확히 잡혀져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6만 원 라인대, 길게는 17만 5천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잡혀져 있죠. 이건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타이밍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뉴파워 플라즈마도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대에서 13,500원 라인대, 길게는 14,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살짝 이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관련 섹터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최근의 상승 그리고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히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죠. 그리고 종가상으로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0원 구간대에서 12,500원 구간대, 길게는 13,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구간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솔트룩스죠. 솔트룩스도 우리에게 며칠 전에 상한가에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이에요. 동일하게 5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정확히 잡혀져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19,5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온코닉 테라퓨틱스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대응하면 안 되죠. 왜?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대응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버틴다. 이게 나름의 기준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이 만들어졌고 30분 봉상 20선에 안착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아지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맞는 거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구간대에서 17,5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이 121선 라인대까지 목표가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기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 JW 신약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추세 분봉상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는 2,400원 구간대에서 2,5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가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시나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고 변동성이 없었던 종목들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관련 섹터의 종목들,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종목들 다 보시면 어차피 이미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메인 종목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급등하는 종목들 다 메인 종목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도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이렇게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해도 이렇게 급등 다 나옵니다. 메인 종목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잡히고 이탈했을 때는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대응 이탈을 해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탈을 해서 다 대응할 수가 없는 종목들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차피 중간에 말씀드렸던 급등주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 종목들조차도 이미 다 영상에서 찍어드린 종목들이에요. 오늘만 보셔도 2가지 종목은 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죠. 이런 타이밍들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메인 종목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 아직까지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타이밍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타이밍을 참고를 하시면 이런 추세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 아래에 보시면 댓글창이 이렇게 있죠. 거기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북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청하고 계신 종목 명만 작성하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기분 좋은 수익들, 큰 수익들 많이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안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처럼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